아니 몇 달 만에 친구를 만나는데 진짜 무슨 일 생긴 것처럼 폭삭 늙어버린 것이죠. 동안 얼굴들의 특징도 있지만 갑자기 확 늙는 얼굴들의 공통점도 있거든요. 자,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집에서 꼭 해야 되는 관리가 뭐가 있냐면 바로 안녕하세요, 피부왕 정윤입니다. 누구나 어려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반대로 확 늙어 보이는 얼굴도 분명 존재하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확 늙어 보이는 분들 주변에 한두 명쯤은 꼭 있습니다. 이렇게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얼굴에는 사실 몇 가지 공통된 구조적 특징이 있는데요.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노화를 늦추는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유독 노화가 빨리 찾아오는 얼굴의 공통적인 특징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피부 두께는 조금씩 다르죠. 그 중에서도 피부가 유독 얇은 사람들은 노화가 더 빠르고 더 눈에 띄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잔주름이 잘 생기는데요. 특히 이마, 눈가, 입가에 미세한 선들이 일찍부터 나타나죠. 색소 침착도 오래갑니다. 피부가 예민한 경우가 많아 자극이나 염증이 생기면 쉽게 착색되고 한번 생기면 잘 없어지지도 않죠. 홍조나 실핏줄이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진피가 얇다 보니 모세혈관이 비쳐 보이고 그로 인해 얼굴이 울긋불긋해 보이기 쉽습니다. 게다가 피부를 지지해주는 진피와 피하 지방층이 얇다 보니 중력의 영향을 더 쉽게 받아 피부 처짐도 빨리 시작하죠. 얇은 피부는 단순히 두께가 얇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진피층과 그 안에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이 부족해 탄성이 약하고 회복력도 떨어진다는 뜻인데요. 피지선이나 땀샘도 적어 쉽게 건조해지고 자외선이나 표정 변화, 수면 자세, 마찰 자극 등 일상 속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결국 그만큼 노화가 빠르게 찾아올 수 있죠. 내 피부가 얇은지 두꺼운지 확인하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살집이 잡힐 정도로 피부를 움켜쥐면 내부 조직까지 만져지기 때문에 피부 두께를 느끼기 어렵고요. 피부의 겉표면만 살짝 꼬집어보는 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 또한 특별한 염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볼이나 입가에 푸르스름한 실핏줄이 비친다면 얇은 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얇은 피부라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닌데요. 잘 관리하면 맑고 고운 인상을 줄 수 있고 모공이 작고 여드름이 잘 안 나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유분이 부족해 건조해지기 쉽고 20대 후반부터 잔주름, 30대 중반만 넘어서도 갑작스러운 처짐이 찾아올 수 있어 조기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고함량 레티놀, 강한 각질 제거제보다는 나이아신아마이드, 판테놀, 세라마이드, 마데카소사이드처럼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성분을 중심으로 루틴을 구성하고요. 얇은 피부는 광노화에 특히 취약하므로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꼼꼼히 바르세요. 진피 두께와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시술도 효과적인데요. 서마지, 소프웨이브와 같은 고주파, 초음파 기반의 시술이나 리쥬란, 주베룩과 같은 스킨 부스터가 대표적이며 다만 얇은 피부일수록 자극에 민감하니 시술 종류와 강도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술과 인중, 이 두 부위는 딱히 노화와는 큰 상관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든 분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입술이 얇고 인중이 길어져 있죠. 실제로 늙어 보이는 인상에는 이 두 가지 변화가 거의 항상 따라옵니다. 입술은 얼굴 중심에 있어 표정과 인상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이 도톰한 입술과 살짝 올라간 입꼬리는 웃지 않아도 생기 있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지만 얇은 입술과 긴 인중은 밋밋하고 축 처진 인상을 만들죠. 특히 인중이 길어지면 웃을 때 윗입술이 잘 말려 올라가지 않아 입이 작아 보이고 무표정일 땐 코 아래가 허전해 보이기도 합니다. 입술은 나이 들면 콜라겐과 지방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얇아지는데 원래 얇은 사람은 그 변화가 더 빨리 오고 입꼬리도 쉽게 처지고요. 인중도 나이가 들면서 탄력과 뼈 지지력이 줄어 점점 늘어지기 때문에 원래 인중이 긴 얼굴일수록 노화가 더 빨리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얇은 입술과 긴 인중을 가진 얼굴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입술은 특히 얇고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립밤을 꾸준히 바르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립 제품을 선택하고요. 하루에 여러 번 거울을 보면서 입꼬리를 이 하듯 올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입 주변 근육을 단련시켜 줍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로 입술 라인을 또렷하게 정리하고 볼륨을 살려주면 잔주름 완화와 함께 얼굴에 생기가 돌고요. 윗입술이 살짝 뒤집히듯 말려 올라가면서 인중도 짧아 보이는 시각적 효과도 얻을 수 있죠. 이미 인중이 많이 늘어졌다면 소프웨이브 같은 리프팅 시술로 피부 탄력을 회복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자놀이는 얼굴 옆 라인에서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부위이지만 얼굴 윤곽과 인상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가 꺼지면 이마에서 광대로 이어지는 선이 끊기고 광대가 더 튀어나와 보여서 피곤하고 초췌한 인상을 주죠. 게다가 관자 부위는 표정 근육도 거의 없고 조직도 얇아서 한번 꺼지면 스스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꺼진 관자놀이는 선천적인 얼굴 구조나 후천적인 생활 습관 모두와 관련이 있는데요. 마른 체형이거나 얼굴 전체적으로 피하 지방이 적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관자 부위가 움푹 들어가 보이기 쉽고 광대뼈가 옆으로 발달한 얼굴에서도 상대적으로 관자 부위가 꺼져 보이게 됩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 잦은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은 얼굴 지방을 빠지게 하고 노화로 인한 지방 패드 소실과 두개골 흡수도 관자 꺼짐을 가속화시킵니다. 그렇다면 꺼진 관자놀이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리한 다이어트는 피하고 수면과 수분 섭취를 잘 챙기는 것만으로도 얼굴 볼륨과 탄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으로 윤곽을 보완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죠.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히알루론산 필러를 통해 꺼진 관자 부위를 즉각적으로 채우는 것인데요. 스컬트라, 주베룩 볼륨 같은 콜라겐 부스터로 자연스럽게 볼륨을 회복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이 부위는 굵은 혈관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가에 의한 안전한 시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화는 얼굴 전체에서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티나는 부위는 바로 중안면 부위입니다. 중안면은 눈 밑부터 팔자주름까지 포함하는 부위로 동안 얼굴을 좌우하는 핵심이죠. 이 부위가 꺼지기 시작하면 얼굴 전체가 급격히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으로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볼이 꺼져 보이고 입꼬리가 내려가며 얼굴선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중안면이 납작한 얼굴형을 타고난 경우도 있습니다. 중안면을 구성하는 광대뼈와 상악골이 뒤로 들어가 볼록한 입체감이 부족한 얼굴형인데요. 이런 얼굴은 어릴 때는 순하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보이지만 볼륨을 지지해줄 뼈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한번 노화가 시작되면 훨씬 더 빨리 얼굴이 꺼지고 처지기 쉽죠. 게다가 중안면이 납작한 분들은 눈밑 뼈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젊을 때부터 다크서클이나 눈밑 꺼짐이 쉽게 생기고 나이 들수록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얼굴 구조를 가진 분들은 노화가 오기 전에 미리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은 콜라겐과 피부 장벽을 지키는 관리입니다. 중안면은 자외선도 많이 받고 표정 변화도 많기 때문에 항산화제와 피부 장벽 강화 성분을 꾸준히 사용해 주는 것이 좋고요. 특히 눈가와 팔자 부위는 얇고 민감하므로 자극 없이 섬세하게 관리해 줘야 합니다. 중안면 꺼짐은 단순히 표면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 뼈 가까운 깊은 층을 중심으로 지지 구조를 세워주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가장 정교하고 즉각적으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히알루론산 필러가 대표적이고요. 자연스럽고 점진적인 볼륨 회복을 원한다면 스컬트라, 주베룩 볼륨 같은 콜라겐 부스터 혹은 자가 지방 이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안면은 표정 근육이 많고 움직임이 풍부한 부위라 해부학에 익숙한 숙련된 의료진에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이 턱이 작고 갸름한 얼굴이 미의 기준처럼 여겨져 왔죠. 특히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인상을 위해서 이 작은 턱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작고 이 뒤로 물러난 턱은 노화를 더 빨리 더 눈에 띄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턱 끝은 얼굴 아래쪽에서 피부와 지방을 떠받치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데요. 이 지지대가 작거나 뒤로 밀려나 있다면 윗부분을 잘 받쳐주지 못해 이중턱이 생기고 턱선이 무너지고 마리오넷 주름이 더 쉽게 깊어지게 되죠. 이런 현상은 특히 안면 윤곽술을 받은 분들에게서 자주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 안면 윤곽술은 광대나 턱뼈를 깎아 얼굴을 갸름하게 만드는 수술이지만 이 턱뼈가 줄어든 만큼 피부와 지방을 지탱해주던 구조물도 약해져서 시술 후 얼굴 처짐이 빠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 이후 울세라, 실리프팅 등의 리프팅 시술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반면 선천적으로 턱이 작거나 뒤로 들어간 얼굴형도 있는데요. 특히 어릴 때부터
때부터 입으로 숨쉬는 습관이 있는 아이들은 혀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 턱뼈가 앞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턱끝이 짧고 뒤로 밀린 얼굴, 돌출입, 길어 보이는 얼굴 등이 생기고 결국 노화를 촉진하는 얼굴형으로 굳어지게 되죠. 따라서 아이가 입을 자주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쉰다면 치과나 이비인후과의 조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는 얼굴 형태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화 속도까지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예방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미 턱끝이 작고 뒤로 들어간 경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턱을 괴는 자세, 스마트폰을 아래로 보는 습관, 높은 베개 사용 등은 모두 턱선 무너짐과 이중턱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하고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짠 음식 섭취를 줄이면 하부 얼굴의 부종과 처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역시나 가장 흔한 방법은 히알루론산 필러를 이용해 턱끝 볼륨을 살짝 보완하는 건데요. 얼굴의 비율이 좋아지고 턱선이 또렷해지면서 이중턱이나 마리오넷 주름도 개선되는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턱끝만 따로 보강하기보단 주변 턱선과 마리오넷 라인까지 함께 고려해 입체적으로 교정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오래가죠. 또한 이미 처짐이 생긴 경우엔 울세라피 프라임, 온다, 실리프팅 같은 시술을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갑자기 확 늙는 얼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이 중 한 가지만 갖고 있더라도 갑자기 어느 날 노화가 훅 찾아올 수 있습니다. 피부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속도와 방향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조절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내 얼굴의 약점을 미리 알고 그에 맞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 노화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인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